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2일 오전 7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북동 지역에서 공세를 펴니까 지금 러시아 군이 아주 무질서하게 퇴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신중한 뉴욕타임스까지 오늘 제목이 러시아 전 전선에서 퇴각, 러시아 전 전선에서 퇴각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북동쪽, 키이우 북동쪽 하리코프 지역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 이지움을 점령한 데 이어서 오늘은 루한스크 지방의 스바토브를 수복했다고 했는데, 이 스바토브라는 곳은 현재 있는 전선에서 40km나 러시아 쪽으로, 즉 동쪽으로 지금 위치를 잡은 곳인데, 그럼 40km를 수복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완전히 러시아군의 총붕괴를 의미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속도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현재 대차전 면적이 약 7,000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하고, 약 40군데의 마을을 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라든지 러시아군의 발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발표가 상당히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의 사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수도 질서 있게 하는 철수가 있습니다. 1950년 중공군이 쳐내려 왔을 때 이 흥남 부근에 배치되었던 미군은 아주 질서 있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로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잘 훈련된 군대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군대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현재 러시아 군의 퇴각 양상이 그런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철수할 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점령지니까요, 가지고 있던 차량을 몽땅 몰수를 해가지고 그걸 타고 달아났답니다. 이게 그러면은 완전한 전략적 변화냐 아니면 전술적 성공이냐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 변화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침공 작전은 상당히 잘 준비되었고, 거기에는 꾀가 숨어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작전을 짤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거죠. 주로 러시아 군의 배치 상황에 대한 정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작전을 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병력은 보내지 않지만은 막대한 무기를 지금 보내고 있고 정보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은 처음에는 남부 지역을 수복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거기에 병력을 많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재 공세를 펴고 있는 북동 전선에서 지금 기습작전을 펼치니까 러시아군은 허를 찔린 셈이죠. 어제 수복한 이지움이라는 곳은 이게 철도가 한 곳에 모이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곳이
빼앗겨 버리면은 러시아군은 그 아래쪽, 동쪽, 남쪽 작전에 큰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의 동쪽으로 옮겨 가지고 강을 마지막 보루로서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있는 6.25 때 우리 군이 국군이 펼쳤던 그런 작전으로 바뀐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70km나 러시아 국경선 쪽으로 진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0km만 더 밀어버리면은 북동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원위치 한다는 거죠. 원위치란 것은 지난 2월 23일 침공작전 하기 전의 국경선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지금 키이우 사람들은 아주 용기 백배했다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성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서로 막 연락을 하고 아주 들떠있는 분위기랍니다. 패전 때의 분위기와 이길 때의 분위기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그 다음에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북진, 이럴 때 대한민국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다, 이렇게 봤죠. 그러나 10월 말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때의 그 들뜬 분위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하나 하는 행동 중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싸워서 얼마나 죽었느냐, 러시아군의 사망자를, 전사자를 25,000명으로 봅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약 8만 명, 8만 명의 손실이 생겼으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징집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푸틴이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패전을 자인하는 것이고 러시아 국내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군이 인명 손실과 무기 손실을 보충하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나마 의존하는 곳이 북한하고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드론을 최근 구입을 했고, 북한에서는 로켓포와 포탄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아주 성능이 좋은 로켓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로켓포는 상당히 사정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이동성이 좋아 가지고 한번 때리고는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보복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러시아군의 전략 요충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령부를 때리고, 특히 지휘관을 추적해 가지고 지휘관을 아주 외과 수술을 하듯이 정확하게 때려서 죽이는, 지금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약 창고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탄약 창고, 사령부 등등을 뒤로, 이 로켓포의 사정거리를 피해 가지고 뒤로 물리니까 이게 또 작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이 합쳐져서 확실히 우크라이나군이 주도권을 잡은 게 확실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입니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주도권을 한번 잡으면은 이 공세로 전환해 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적을 붕괴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침공당했을 때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왜냐? 조국을 지키고 가족을 지킨다는
그 열망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처럼 싸웠는데, 러시아군의 사기는 그게 남의 나라, 그것도 같은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놓으니까 이게 죄책감도 있고 사기가 도무지 오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무기와 사기입니다. 사기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어 가지고 이게 총퇴각으로 바뀐다면은 이제 푸틴 쪽에서 오히려 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자유세계의 대표 선수로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얻어맞다가 카운트 펀치를 날려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